갈수록 커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인류는 탄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와 2차 전지와 같은 신에너지의 확충과 함께 원자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자력의 이 같은 주목도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박람회 WNE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WNE 취재를 직접 다녀온 경제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함께 원자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세계 원자력 박람회 WNE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WNE 세계 원자력 박람회는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원자력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고 다양한 사업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자력 박람회고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지난 WNE는요, 2021년에 열렸습니다. 이때가 코로나19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기간 중에도요, 이 박람회에 1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올 정도로 원자력 산업의 분야에서는 정말 큰 분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끝났고 원자력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면서요, 올해 박람회는 더욱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실비 베르만 WNE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year WNU is confirming the revival of nuclear energy. I think it started 2 years ago, but it was still a difficult time because of the COVID. And for instance, in comparison, there was 600 exhibitors. This year it's 750, which means 25% increase. 특히 프랑스에서 WNE가 열리는 만큼 정말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27개 유럽 국가 중에 14개의 국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에너지 관련 산업을 가진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참여한 건데요. 특히 탈원전을 선언한 이런 독일도 WNE에 부스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원자력 기술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Yeah, absolutely. There's been an evolution in whole Europe. Maybe, it's still difficult in Germany, as we all know, and Luxembourg and Austria. But apart from that, Eastern European countries now are very keen to develop the nuclear sector. Same for Scandinavian countries. And you know, our Minister for Energy Transition developed what is called Nuclear Alliance. 소위 원자력 부재에 날고 기는 나라들과 기업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럼 WNE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네, WNE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 전시회입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미팅, 기업 간 거래, 그다음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주로 원전 기자재와 원전 서비스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히는 박람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주축으로 WNE의 한국관을 꾸렸습니다. 한수원과 발전 5개 회사,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10개 협력 중소기업이요, 홍보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 해외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요, 7개의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도 도왔습니다. WNE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진행된 원전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은 총 85건이었습니다. 상담 금액은 395억 원 이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외에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기업이 한수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한수원과 미팅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라고 하는데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된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원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전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에서는 저희와 만나기 위해서 다 순서를 정해서
면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협력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선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부터 운영까지. 그리고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살아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건설도 하고 운영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이라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 버짓, 온 타임.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에 제때 완공을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에너지 안보 때문에 더욱 원자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기구 OECD 산하 원자력기구와 세계원자력협회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등이 지구온난화에 대응을 하려면요. 원자력 에너지를 한 3배 정도 늘려야 한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크게 가지고 있고요.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 황주호 사장의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주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마 수출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주호 사장의 인터뷰 중에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지에서 본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회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말 좀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수출 가능성에 대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의 분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 발전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국내 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먹거리가 그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플랜트 수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일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원전 수출은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 그러니까 원전 하나의 용량이 1기가와트가 넘는 이런 대형 원전을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 일단 수출 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막 8조 원씩 하고 수명도 60년이 넘기 때문에 우리 그 상대 국가,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나라와 수입을 하는 나라가 60년 이상을 그 부품 수급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경제적 동맹 관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요, 강력한 외교 수립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전 수출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WNE에서도요, 우리나라의 SM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SMR이 주목을 받으면서 원전 수출이 아무래도 대형 원전보다는 이런 소형 모듈 원전 SMR 부분으로 조금씩 시선이 이동을 하고 있고 SMR에 대한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과 함께 원전 해체,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기 분야 등으로 원전 산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분야의 소위 소프트웨어 바람도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AI 등 첨단 기술이 원전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무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조금 약한 게 사실인데요. WNE에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참여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WNE를 쭉 살펴보면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사나 건설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 여러 협력사들 중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런 외국 바이어들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컨텐츠를 우리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요, 원산 그 부회장을 통해서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원산 부회장의 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순한 그 기술보다는 좀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분야의 상담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성사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원전 산업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원전 운영과 정비 과정에서 정말 원전은 실수가 적어야 하잖아요. 이 때문에 사람과 AI가 같이 원전을 관리하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되게 좋을 것이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 가운데 AI를 이용을 해서 원전 정비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업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안정적인 원전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수원은 기간 한 40년 동안 발전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얻어놓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비파괴 검사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수원이 무사고 운영을 한 덕분에 많은 나라들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궁금해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원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AI 러닝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설계 분야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발전소를 설계한 경험을 한 이런 국내 회사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체코 등의 여러 기업들이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제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호기심을 가지시고 사우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체코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그 헤비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웹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이렇게 찾아서 그 어떤 그 발전소 운영이나 이런 분야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좀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산업적,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을 국내 기업들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염현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